안녕하세요. 켈리아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과 함께 미국 병원에 가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질문하게 되는 그 코드 스테루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코드 스테루스가 뭔지 실은 미국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보통 병원에 입원하면은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 일이 생기길 바라진 않지만 혹시라도 병원에 입원해 계신 동안에 환자분의 심장이나 아니면 폐가 갑자기 멈추게 될 때 이거는 medically emergency인데 이 상황 때 저희가 이것들을 다시 소성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되겠습니까? 그것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 모든 조치를 다 하는 거를 풀 코드라고 해요. 반면에 또는 DNR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환자분이 아니에요. 그런 소송과 관련된 조치들을 취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 걸 하지 말아주세요. 또는 나는 이미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어요. 저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 과정 가운데 저를 그런 조치를 취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를 이제 DNR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풀코드냐 DNR이냐 이런 거를 이름을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은 그런 종류의 질문을 이제 의료인이 이해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거고, 이게 코드 스테루스에 대한 거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DNR을 다른 말로 DNAR 또는 AND라고 표현한 것도 있는데 보통은 DNR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AR은 뭐냐면 DNR이 Do Not Resuscitate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Do Not Attempt Resuscitation. 그리고 AND는 좀 더 멋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Allow Natural Death. 자연스럽게 죽음을 허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풀코드와 DNR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한 번쯤 고려해 보아도 되는 것 중에 하나가 Advanced Directive랑 POS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굉장히 많은 형태의 폼인데 의료인들이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또는 생존과 관련해서 환자가 자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의료인들을 위한 인스트럭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만한 Living Will도 들어가고요. Durable Power of Attorney 이런 것도 있고 Healthcare Proxy라는 것도 들어가요. 둘 다 아마 그 대리인 정도인데 요거를 따로 구분해서 쓰는 주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를 그냥 한 개의 개념으로 해서 환자 대신에 의사 특별히 건강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해주는 대리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것 그리고 합쳐서 쓰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DNR 폼 역시 Advanced Directive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Organ Donation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장기를 기증할지 여부에 대한 그런 모든 종류의 그 생존과 관련된 그리고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커다란 그 서류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만들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죠. 폼이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생기시기 전에 응급 상황이 생기시기 전에 아니면 입원을 하시기 전에라도 언제든지 공증을 받으시면서 만드실 수 있어요. 이거는 18세 미국에서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 폼을 만드실 수 있으니까 미리 만약에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상황이 생기시기 전에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환자분들 중에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미국 환자분들이나 실제적으로 생명과 관련된 질환을 많이 앓고 계신 분들이 이것들을 많이 미리 고민을 하고 이제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 이번에는 폴스트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폴스트는 뭐냐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드린 어드밴스 디렉티브 같은 경우는 응급 상황에 의료인들을 위한 인스트럭션 같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형태의 서류 폼으로 되어 있고요. 반면에 폴스트는 한 개의 오더 폼처럼 되어 있어요. 그 종이 한 장에 이 환자가 응급 상황에 무엇을 원하는지 딱딱딱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굳이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뭐 physician orders for life sustaining treatment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렇게 읽지 않고 폴스트라고 해요.
그냥 Portable Medical Order라고 하면 돼요. 이거 자체가 오더 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Advance Directive 같은 경우는 이 기관에서 이 기관 갈 때마다 그곳에 있는 의사들이 그거를 보고 나서 참고를 하고 다시 코드 스테루스를 결정하는 오더를 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A라는 병원에 있어요. B라는 병원으로 아니면 뭐 널싱홈으로 다른 데로 환자가 이송이 됐어요. 그러면 이곳에서 있었던 오더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와서 새로 오더를 받고 코드 스테루스도 새로 결정되게 되는 거고 이동 기간에는 보통 풀코드로 자동 적용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와서 또다시 어드밴스 디렉티브를 보고 그곳에 있는 닥터가 코드 스테루스와 관련된 거를 해내서 결정을 하겠죠. 오더를 내리겠죠. 코드 스테루스를. 반면에 이 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 A 병원에 가든 B 병원을 가든 아니면 요 상황의 이동 시간이든 요거 자체가 오더가 되는 거예요. 폴오브 오더. 어디를 가라 이 오더를 이 생명과 그 응급사항과 관련돼서는 이 오더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폴스나 어드밴스 디렉티브 같은 오더를 가지고 오시는 미국 환자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이제 미리 자신의 그 마지막 그 임종과 관련해서 고민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한국 분들도 만약에 상황이 되시면 응급 상황이 뭐 20년 후, 30년 후, 1년 후 언제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미리 고민해 보고 자신의 그런 생각을 조금 정리해 보는 것도 우리 삶을 지혜롭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병원에 들어가셨을 때 질문받게 되는 그 코드 스테루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에 다시 볼게요. 빠이.